연봉이란 뭘까? 당신이 받는 돈의 진짜 기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봉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한 결과라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많이 받고 능력이 부족하면 적게 받는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으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높으면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은 단순히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냉정한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채용 시장을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회사는 사람을 사고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 가격이 바로 연봉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많이 필요하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필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회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영업 인력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연봉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을 두고 여러 회사가 경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개인이 특별히 더 뛰어나지 않아도 시장 자체가 연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격리나 일반 사무직처럼 지원자가 많은 직무를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용 시장에 이미 많은 인력이 나와 있고 비슷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넘쳐나는 구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연봉을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더 낮은 조건에서도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시장 구조 자체가 연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봉은 개인의 절대적인 능력보다 시장에서의 희소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 연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높은 연봉을 받지만 다른 쪽에서는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같은 직무라도 시기에 따라 연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특정 직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봉이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거나 해당 직무의 필요성이 줄어들면 연봉이 정체되거나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단순히 내가 얼마나 잘해서 받는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이 어떤 시장에 놓여 있는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선택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현재 연봉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직무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공급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시장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시각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의 연봉과 시장에서의 연봉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오래 다녔다는 이유나 내부 기준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때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반대로 생각보다 낮게 평가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었는데 왜 밖에서는 다르게 평가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다른 두 시장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결국 연봉은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감정이나 노력보다 시장의 구조가 더 크게 반영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높은 연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시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직무의 미래는 어떤지, 수요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공급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연봉을 결정하는 더 큰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동입니다. 시장에서의 가치를 반영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치를 바꾸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지만 시장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직이 연봉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봉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떤 시장에 있고 그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연봉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 연봉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연봉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정말 내 능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내가 놓여있는 시장의 결과인지 그 질문 하나가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